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발전과 갈등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장이 당내 강경파의 반발을 무시하고 민주당과 협조, 추가 임시 예산안을 가결시켰습니다. 19세 남성이 어제 저녁 뉴욕시 전철 열차 사이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뉴욕시 예산 삭감으로 수백 명의 학교 안전요원이 해고된 가운데 뉴욕시장이 학부모들의 자원봉사가 필요하다고 말해 학부모들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수요일 TK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년 만에 다시 미국을 찾았으며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발전과 갈등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샌프란시스코 남쪽 25마일 지점에 중국식 정원으로 유명한 파이롤리 에스테이트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그동안의 갈등으로 중단돼 온 군사대화 재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규제, 무기의 인공지능 사용 금지 등을 논의하고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또 두 정상은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꼽고 있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가 상대방의 국익을 존중한다는 선에서 미국이 대만 문제에 깊이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표명했습니다. 특히 양국은 무역 문제 등 경제 문제에 있어 공조를 논의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경제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우호적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이에 앞서 시진핑 주석은 어제 오후 2시 35분 전용기 편으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 때인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공항에서 제닛 옐런 재무장관과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의 영접을 받았으며 숙소로 향하는 도로 주변에는 오송 홍기와 성조기를 든 중국 교민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한편 중국 언론들은 이례적으로 시진핑 주석과 미국과의 인연 등을 강조하는 특집 기사를 내보내며 우호적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오늘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파이놀리 에스테이트는 미국 서부에서 가장 아름다운 중국 정원으로 꼽히는 곳으로 회담 장소로는 더할 수 없이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파이롤리 에스테이트는 샌프란시스코 생수회사로 유명한 스프링밸리의 창업자 윌리엄 바워스 본 2세가 1917년 건축한 약 80만 평에 달하는 대저택입니다. 이 저택 건축가인 윌리스 포크는 중국에서 태어나 6살까지 중국에서 살았고 정원 디자이너인 브루스 포터는 중국의 정원 예술에 조예가 깊은 인물로 정원을 다양한 중국의 화초로 꾸민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 1937년 중국 공예품 수집가인 로스가문이 구입했고 현재는 유적 보존단체에 기증한 것입니다. 오늘 미중 정상들은 4시간여 동안 이 저택에 머물며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며 개인적 유대와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장이 당내 강경파의 반발을 무시하고 민주당과 협조, 추가 임시 예산안을 가결시킴에 따라 17일로 예정됐던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게 됐습니다. 연방하원은 어제 본회의를 열고 지난 9월 말에 처리된 임시 예산안이 종료되는 오는 17일 이후 적용할 임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336표 대 반대 95표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어제 표결에서는 민주당 209명과 공화당 127명이 찬성했고 공화당 93명, 민주당 2명이 각각 반대했습니다. 이번 임시 예산안은 보훈, 교통, 농업, 주택, 에너지 관련 예산은 내년 1월 19일까지, 국방부와 국무부 등의 예산은 오는 2월 2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투트랙 예산입니다. 특히 이 예산안에는 민주공화 양당 간 이견이 있는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지원 패키지 예산,
국경 통제 강화 예산 등은 모두 제외하는 대신 민주당이 반대해온 대규모 예산 삭감도 일단 배제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관련 부처별 예산 소진 시기를 예측해 시안이 다른 예산안을 편성했으며 국민들의 반발을 의식,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를 무시하고 민주당과 협조,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로 예정된 연방정부 셧다운은 피하게 됐지만 땜질식 임시 처방용 예산 편성으로 내년 1월 중순부터 또다시 예산안 줄다리기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19세 남성이 어제 저녁 뉴욕시 전철 열차 사이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14일 오후 9시경 911 신고를 받고 전철역에 도착한 경찰은 이전철 열차 사이에 의식을 잃은 채 머리에 피가 철철 흐르는 남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자메이카 서핀 블러버드역에서 근무 중인 한 MTA 직원이 이날 피해 남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남성이 열차 사이를 이동하다가 발을 헛디뎌 사고를 당한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범죄 관련성은 없어 보이나 피해 남성의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퀸즈 자메이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 남성은 19세, 퀸즈 거주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최근 뉴욕시 공립학교를 지키는 수백 명의 학교 안전요원이 해고된 후 학교의 안전을 위해 학부모들의 자원봉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담스 시장은 14일 최근 250명의 학교 안전 요원이 해고됨에 따라 학부모 그룹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맡아야 하는 역할에 대해 자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안전요원은 학교 건물 순찰, 스캐너 작동과 방문자 신원 확인 등의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와 인터뷰를 진행한 몇 학부모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익명의 학부모는 아이를 등하교 시간에 맞춰 내려주고 데리러 갈 시간조차 없다며 그런데 이제 경비원 역할을 요구하는 거냐며 당혹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시 공립학교에는 약 3,900명의 안전요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팬데믹 이전보다 25% 적은 수치입니다. 앞서 스태튼 아일랜드의 공무원들은 최근 예산 문제로 해고된 학교 안전요원을 다시 복직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이민자 위기에 대한 막대한 지출이 이제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한편 아담스 시장은 이번 달까지 모든 행정부처의 예산의 5%를 삭감하도록 지시했으며 앞으로 2차례 더 삭감을 감행해 총 10%의 추가 삭감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뉴욕 일원 한인단체들이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1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대한민국 제한군인회 미 동북부 지회와 공동으로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요청하는 시위를 UN 한마슐드 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탈북민들의 끔찍하고도 처참한 실상을 전하며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의 중국 정부의 즉각적인 중단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이날 한민족의 일원으로 중국 정부의 이러한 반인권적 행위를 미국 내 언론과 UN 관계자들께 고발하고 중국 정부의 반인권적 행위를 전 세계적으로 규탄하고자 한다면서 이에 대해 전방위적인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애리조나에 본사를 둔 소피아 프로듀스의 브랜드 트루프레시의 멜론이 살모넬라 오염 가능성으로 인해 리콜되고 있습니다. 살모넬라 오염 가능성으로 인한 이번 리콜 대상은 10월 16일부터 23일 사이에 트루프레시에서 판매된 모든 크기의 멜론입니다. 현재까지 대상 멜론과 관련된 질병은 보고된 바 없습니다. 문제의 멜론은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뉴저지, 테네시, 일리노이, 미시간, 위스콘신, 텍사스, 플로리다 및 기타 캐나다 매장에 유통됐습니다. 또한 해당 주 이외에도 소매 농산물 시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도달했을 수 있습니다. 멜론은 말리치탈 라벨이 붙은 판지 용기에 포장됐습니다. 각 멜론 위에는 개별 PLU 스티커가 부착돼 있으며 숫자 4050과 프로덕트 오브 멕시코라는 글씨가 표시돼 있습니다.
해당 멜론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이를 섭취해선 안 되며 즉시 이를 폐기하거나 구입처로 반품해야 합니다. 또한 520-394-7370으로 전화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살모넬라균의 증상으로는 설사, 화씨 102도 이상의 발열, 위경련, 과도한 구토, 탈수 증상 등이 있습니다.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타겟과 월마트가 쇼핑 대목이 시작되는 추수감사절 당일 매장 문을 닫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타겟 CEO 브라이언 코넬은 올해 추수감사절에도 타겟은 문을 닫을 것이라고 발표하며 이는 앞으로 영구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0년 팬데믹 당시 타겟은 추수감사절 휴업을 처음 실시한 이후 이를 지속해왔는데 이를 영구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브라이언 코넬은 회사의 팀원들로부터 그들이 명절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들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정책을 연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월마트 또한 2020년부터 추수감사절 휴업을 지속해온 가운데 올해에도 당일 매장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타겟과 월마트의 이러한 결정을 두고 코로나 대유행 이후 유통업계가 온라인 쇼핑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팬데믹으로 방문 고객이 급감해 도입한 고육지책이었지만 온라인을 통한 상시 판매가 가능해지며 추수감사절 당일 오프라인 매장 문을 닫아도 매출 하락폭이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상당히 둔화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제 금리 인상은 막을 내렸으며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대비 3.2%에 그쳤고 전달과 비교해서는 제자리 걸음을 했으며 이처럼 전달과 비교해 소비자 물가가 오르지 않은 것은 지난 7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처럼 물가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제 지표를 보면 연준의 긴축적 통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연준이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지 않고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관측에 따라 어제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4월 말 이후 최대폭인 1.91% 상승한 반면 지난달 5%대를 찍었던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는 9월 수준인 4.4%대로 하락했습니다. 또 달러화 가치는 급락, 10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는 1년 내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는 등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 이제는 언제, 얼마나 금리를 내릴 것이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은 트레이더들이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직후 연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 7월까지 금리를 0.5%포인트 낮출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 많은 트레이더들이 내년 3월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일부 투자회사는 연준 정책 방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바뀌었다. 금리 인상이 끝났을 뿐 아니라 내년 중반까지 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돈나무 언니로 잘 알려진 캐시우드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이 산업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연준이 금리를 추가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향후 연준의 조치를 예상할 수 있는 스와프 계약을 살펴보면 연준이 내년 말까지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인 4명 중 1명이 올 연말 쇼핑 때 SNS를 이용할 것이며 5명 중 1명은 새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쇼핑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월렛허브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23%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쇼핑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의 현금 보유액이 감소하면서 미국인 5명 중 1명은 새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연말 쇼핑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월렛허브는 연말 쇼핑에 가장 좋은 신용카드로 웰스파고의 액티브 캐시를 추천했으며 이 신용카드는 모든 구매에서 2% 캐시백을 해주고 최초 15개월간 이자율이 0%라고 밝혔습니다.
또 온라인 쇼핑에 가장 적합한 신용카드는 아마존 프라임 비자, 특정 상점이 발행하는 신용카드 중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카드는 콜스의 크레딧 카드가 꼽혔습니다. 특히 일부 신용카드는 일부 유통업체와 제휴관계를 맺고 고율의 캐시백을 주는 만큼 카드사의 제휴관계를 잘 살펴서 카드를 개설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진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고객과 커뮤니티의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가 이지스함에 탑재하는 사거리 400km의 SM-6 함대공 요격미사일 38기의 한국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인 테미 머피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한다며 오늘 상원의원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AP통신 여론조사 결과 아시안태평양 이민자 3명 중 1명이 지난해 인종차별을 경험했으며 15%는 인종차별보다 더 심한 증오범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체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이 출시 1년 4개월 동안 7,300만 달러의 손실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 성향 대형 정치 후원단체 프라이어리티가 TV 광고를 중단하고 온라인에 7,5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력 날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지 산토스 연방 하원의원이 정치자금 모금 책임자가 의원 보좌관을 사칭해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에 대해 어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지난 9일 네브라스카주 오마하 항공에서 뉴욕 라가디아 공항행 리퍼블릭 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뒤 이륙 직전 신은 존재한다고 외치며 조종실 문을 열려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투자의 달인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 3분기 무려 70억 달러어치의 주식을 매각하고 17억 달러만 매입, 주식 투자 비중을 대거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62도, 최저 기온은 4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44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37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11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국외부재자는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내년 2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재외유권자 등록은 공관 방문, 우편,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 및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안에 재외유권자 등록을 마쳐 다가오는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세요. 재능 있는 한인음악가의 데뷔 무대를 열어주는 한국음악재단 주최 테너 존 노 리사이틀이 오는 11월 18일 오후 7시 30분 카네기홀 젠켈 홀에서 열립니다. 테너 존 노는 바로크 음악부터 현대 음악까지 다양한 음악을 소화해 세계적인 오페라 전문 잡지 오페라 뉴스에서 감미로운 테너, 천부적인 테너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11월 18일 오후 7시 30분 카네기홀 젠켈 홀에서 가슴을 울리는 선율을 감상해보세요. 뉴욕 아미즈 앙상블 합창단이 오는 12월 10일 일요일 오후 5시 반
웨스트버리에 있는 한울림교회에서 뉴욕 한인 청소년 센터 후원 겨울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비발디의 글로리아, 슈베르트 미사곡 2번 쥐장조 등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곡들이 연주됩니다. 나눔의 계절인 연말을 맞아 뉴욕 한인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열리는 기금모금 음악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1월 15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